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의 찢어진 방탄 누더기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쪽을 택했나 보네요.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인 전과 사범 이라는 이게 강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려나요? 여튼 그것과 스스로 주장하는 일 잘한다는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제 무덤을 파며 스스로에게 손실이 큰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의 문제를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그 사건에 뭐 어떤 도움이나 방해가 될 일은 없을 테니 지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일은 뭐 안 겪을수록 좋은 일인 건 뭐 당연하지만 어찌 하다가 부득이하게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불시에 들이닥쳐서 잡아가는 좀 큰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모를까. 대부분 뭐 우편이나 전화로 소환 혹은 뭐 출두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뭐 별일 거의 없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잘못한 것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연락이 왔지? 이런 경우는 전혀 겁낼 필요 없어요. 왔다 갔다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내가 얼만큼 벌을 받아야겠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검사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뭐 안 들키면 좋겠지만 들켰으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대략 알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각오를 하면 이제 이 벌을 안 받고 피하려고 하면은 괜히 심리적으로 저기 하니까 검사가 무서운 거지. 내가 이만큼 죄 저질렀으니까 이 정도 벌 받으면 되지 뭐. 그러면 검사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지. 죄에 대한 벌은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다들 아는 상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판사를 무서워하고 판사에게 잘 보여서 벌을 깎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뭐 가끔 이런 얘기들 들리죠? 검사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운다. 이거는 제가 검찰 사용 설명서 시리즈로 여러 개를 올렸는데 그중 어딘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죄 짓고 발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 편의상 그냥 도둑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뒤가 구린 도둑놈들의 이 생구라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건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설령 덮어 씌운다고 해도 재판에 가서 판사에게 일러 바치고 벗어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판사가 죄를 판단하고 벌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검사의 과잉 수사와 기소를 견제하는 가장 완벽한 민주적 통제 장치입니다. 이걸 제껴두고 뭐 민주적 통제니 어쩌니 나발 부는 것 역시 도둑놈들의 개소리로 여기시면 됩니다. 저 역시 30년 넘는 세월 동안 누구에 못지않게 검찰 개혁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지금도 여전히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검찰의 적폐 요인
반드시 기필코 개선되어야 될 적폐연을 뭐 서너 가지 정도는 꼽을 수 있겠는데, 그 적폐 요인 중에 이 검사의 과잉 수사와 기소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는 이쪽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안 하고 뭉개는, 골라서 하는 그런 불기소 처분의 사실은 훨씬 심각한 부패 요소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불기소 처분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4번 했나?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다른 저 주제 때 마저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튼 경찰, 검찰, 법원 등 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두렵고 당황하기가 일수죠.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말씀, 검사나 경찰은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면 판사를 무서워해야 한다는 이 얘기는 꼭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것도 4번씩이나 되는 아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뻔히 아는 일인데, 그걸 자신의 일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닥친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 솜씨가 형편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판사에게 잘 보여서 벌을 깎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평상시 생활,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때와 똑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이상이 뭐 더 있나요? 구구절절 변명하고 핑계대거나 거짓말하면 되려 더 크게 혼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고요. 판사에게도 마찬가지로 딱 3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재판에서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뭐 그런 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겠지만, 이미 판사 앞에 다 드러난 사실이라면, 사실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났다면 굳이 더 이상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봐야 도움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사재판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주장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주장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판사가 알더라도 재판에 적용을 안 해주거든요. 민사는 그렇고, 주장한 권리에 대해서만 이제 판결을 하는데, 형사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일일이 주장하고 하지 않아도 판사가 드러난 정황 중에서 이건 이 사람한테 유리한 거면 유리하게 적용을 해주고, 불리하면 또 불리한 대로 다 적용을 해줍니다. 이걸 모두 판사가 판단해 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막 구구절절히 얘기해봐야 괜히 방해만 됩니다. 이렇게 반성과 인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는 이 재판에 출석, 불출석 하는 이 태도뿐 아니라 경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소환 요구를 뺀질거리며 도망다니다가 붙잡혀 왔다면, 이런 사람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을 테니 적어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구속 불구속을 판단하는 요소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소환 요구에 제때제때 또박또박 잘 참석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 저 도망갈 저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붙잡혀갔다면 이 사람 언제 또 도망갈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 뭐 거의 구속되겠죠. 그런 것처럼 벌을 주는 벌을 주거나 깎는 것을 결정하는 그 요소로 많이 작용합니다. 저 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반성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특효약에 해당하는데, 이 특효약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습범, 전문용어로 누범이라고 해나 중범이라, 하여튼 누범인가 뭔가 그런 거 있어요.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받아야 될 벌을 할증한다고 그러나 뭐라 점점 커지는 것. 그러니까 100만 원 벌금 받을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연속해서 같은 기간, 일정 기간 내에 또 하면 이게 1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커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이건 백날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반성하는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또 이재명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번에 검찰 소환을 거부했던 죄명이 아마 허위사실 공표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선거 후보 토론회나 하여튼 선거에서 후보가 그 허위사실을 말하는 그거일 텐데,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후보 되기 전에 같은 죄로 재판받지 않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1심, 2심 모두 유죄였다가 대법원에서 의외로 뒤집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 거래 어쩌고 저쩌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쯤에서는 이거 훨씬 더 큰 걱정이 앞섭니다. 이 보통의 상식을 가진 법관들이라면 법원 내에서 재판 거래니 어쩌고 하는 단어가 오르내리는 거예요. 아마 치욕을 느끼고 이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의 상처가 무척이나 커서 이를 부드득 갈고 있을 법관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사건을 마주한다면 드디어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마주친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2번 다시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침과 오물을 듬뿍 뱉어놓은 우물물을 다시 마셔야지만 되는 그런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방탄 누더기는 물론 속옷까지 홀라당 뺏기고 알몸으로 팽개쳐지는 바람 앞에 등불 형국일 것 같은데, 지금 저 위에 벌을 깎을 수 있는 모든 비법들을 죄다 거꾸로 할증돼서 나라들 청구서만 대충 계산해도 죄값을 빼고도 저것만 해도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100만 원은 뭐 무조건일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제 계산법으로는 그런데 뭐 워낙 일 잘한다는 이재명이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묘기대행진을 펼치며 벗어나는지 꼼꼼히 지켜보면서 한 수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